네, 이코노미톡 시간입니다. 시장은 뭐 1% 전후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오늘 수급이 외국인이 코스피, 코스닥, 현물은 팔고요. 코스닥을 벌써 1,000억 넘게 지금 27분인데 1,000억 넘게 팔고 있는 게 코스피보다 훨씬 더 많이 팝니다. 대신 오늘은 선물을 사네요. 근데 마지막 누적으로는 이제 1조 7천억 넘게 좀 쌓여 있긴 한데 외국인이 수급이 이제 조금 쉬어가는 분위기인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반면에 오늘은 이제 기관이 다 사고 있는 것도 좀 눈에 띄고요. 자, 오늘 이코노미톡 시간에는 박주근 대표님 모시고요. 오늘 반도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좀 며칠, 오늘은 조금 반등하긴 하는데 조금 이제 마음이 좀 싱숭생숭하실 것 같아서 어떻게 장기적으로 바라봐야 될지에 대한 전망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좀 쉬는 거죠?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그렇죠. 노이즈로 봐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의 장세들은 일단 노이즈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노이즈. 일단 트럼프 히토류 발표, 그리고 트럼프가 100% 관세 올리겠다는 예. 이야기, 그리고 어제 나왔던 뭐 하나 계열사 5개의 중국의 압박. 결국에는 이번 달 말에 있는 에이펙에서 트럼프와 시진핑이 만나기 전에 기싸움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예, 네. 그런 기싸움에서 노이즈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조금 멀리 보시는 분들은 결국에는 대세겠죠. 예, 제가 볼 때 방향성. 예, 방향성과 대세인데 대세는 변함이 없답니다. 없다. 네. 글로벌 악세 속에서도 이제 지난주를 보면 우리는 추석이었지만 글로벌 악세 속에서도 국내 반도체는 굳건히 견뎌줬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가장 관심이 갔던 보고서는 모건 스탠리 보고서였습니다. 요 며칠 전에 나온 그렇죠. 거예요. 네, 모건 네. 스탠리가 어떤 곳입니까? 굉장히 박하죠. 반도체에 겨우 온다 뭐 이렇게 때리고요. 반도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박합니다. 모건 스탠리는 네. 실제 삼성전자의 피크를 이야기했고 뭐 여러 가지 박한 보고서를 냈던 모건 스탠리가 물론 그렇더라도 국내보다는 또 박한 이야기를 하지만 가장 보수적인 모건 스탠리 보고서에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꽤 장기간을 이야기했고 글쎄요. 슈퍼사이클의 피크를 2027년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말은 모건 스탠리가 볼 때도 현재의 수급과 공급이라면 2027년까지는 부족할 것이다. 그런 거죠. 예, 메모리가 부족할 것이다. 지난달 기준으로 지금 메모리 반도체의 재고량이 3주를 겨우 버티고 있어요. 이게 보통 한 6주 이상 되는 거예요? 예, 보통 석 달치를 보죠. 석 달치, 한 분기 12주 정도? 12주 정도를 봅니다. 아. 그러면 3주란 얘기는 쇼티지입니다. 그렇죠. 예, 쇼티지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만들자마자 재고 예. 쌓을 것도 없이 나간다는 네. 얘기니까.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은 노이즈로 봐야 되는 거고 방향성과 대세는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이제 요즘에 주가 사실 오늘도요. 뭐 하이닉스 0.1% 왔다 갔다 하고요. 삼성전자 1.7% 오르고 하는데 SK하이닉스가 지금까지 오른 거 생각하면 0.12% 오르고 내리 이런 거 좀 사실 신경 쓰실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 말씀을 좀 들어볼게요. 슈퍼사이클 얘기를 이제 하는데 지금 뭐 앞서 말씀드린 모건 스탠리 비롯해서 뭐 골드만삭스 등 다양한 글로벌 IB애들이 슈퍼사이클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반도체에 대해서는 슈퍼사이클이라는 표현들이 뭐 없었던 게 아니고요. 그러면 이번 슈퍼사이클이 과거와 다른 점이 있을 것 같고요. 네. 그게 결국은 어느 정도의 질적으로 더 앞을 볼 수 있냐, 더 뭐 멀리 볼 수 있냐에 따라서 지금의 어떤 여러 가지 반도체주에 대해서 이제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좀 신경 좀 조심해야 돼 이런 식의 생각하는 부분들을 좀 달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슈퍼사이클은 어떻게 좀 해석을 하세요? 이전의 슈퍼사이클은 2018년도 있었습니다. 그죠? 2018년도. 네, 2018년, 17, 18 그때가 삼성전자가 분기 매출 10조 성을 계속 누리면서 맥스 57조 영업이익까지 그랬을 때. 그때 그랬죠. 그때의 사이클이 스몰 체인지 정도의 사이클이라면 스몰 체인지. 예, 지금은 빅 체인지로 보셔야 돼요. 일단 그때보다 확실히 큰 거네요. 조금 더 큰 게 그림을 그리면 보통 최근에 그 197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의 전 세계적인 글로벌 빅테크 트렌드가 바뀌는 사이클을 보면 네.平均 20년 정도 주기를 합니다. 아이폰이 지금
17이 나왔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인터넷 빅테크의 트렌드가 1990년 초에 시작해서 2010년에 거의 20년을 구가를 한 다음에 네네. 2008년에 아이폰이 나온 스마트폰의 빅테크 트렌드의 변화가 그 20년을 그렇죠. 채워갑니다. 그렇죠. 보통 그 테크놀로지의 큰 변화는 20년 주기로 한 번씩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스마트폰의 빅테크 트렌드의 변화가 20년이 거의 다 차가는 시기에 그렇죠. 나온 게 AI입니다. 네, AI가 지금 다시 한번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고 있는 그 시점에 와 있는 것이고요. 이 AI의 변화를 보면 초기에는 AI가 우리가 LLM 그래서 데이터 학습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렇죠. 예. 자, 데이터 학습에 필요한 IT의 인프라는 뭐가 필요하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GPU가 필요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전기 뭐 이런 것들이 그렇죠. 필요했죠. 그래서 이제 HBM이 많이 들어간 거예요. 네. 근데 이 AI가 이 데이터 학습의 시대에서 추론의 시대로 지금 넘어오고 있어서 맞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AI 에이전트 시대로 그렇죠, 넘어가는데 그렇죠. 네. 자, 이렇게 되면 뭐가 바뀌느냐? 자, 학습의 때는 소위 말해서 인프라를 깔아야 되기 때문에 전력기기 필요했고요. 네. 그래서 전력주가 만든 거죠. 그렇죠. 그리고 반도체 중에서 HBM만 필요했으면 GPU만 만들면 되니까 네, 네, 네. GPU만 쓰면 되니까요. 이런 추세로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세팅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학습 단계에서는 학상 물론 지금 오픈 AI가 뭐 더 많은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는 좀 더 이야기하겠지만 새로운 트렌드입니다. 네네네. 근데 AI 에이전트 시대가 들어오면 뭐가 필요하냐? 지금까지는 GPU 그리고 뭐 오픈 AI에 들어가는 이것만 필요했는데 이제는 에이전트에 들어가는 새로운 기기들이 필요한 때가 돼버린 거예요. 그 학습된 기기들을 활용할 수 있는 IT 기기들이 이제 떠받쳐줘야 되는. 그게 엣지 AI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아이폰만 보더라도 인텔리전스 AI라고 나오죠. 그렇죠. 네. 그리고 모든 IT 기계들이 그 학습된 AI에 맞도록 맞춰가는 시대가 지금이라는 겁니다. 그럼 뭐가 필요하냐? 이전에 필요했던 메모리가 필요한데 메모리가 필요한 거고. 메모리가 이전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메모리가 지금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레거시 메모리가 수요가 급증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딱 그 단계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LLM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데이터 학습에 필요한 GPU는 끊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아니 그렇죠. 네. 이것도 계속 갑니다. 그렇죠. 지금 발표들을 보면 지금 오픈 AI가 뭐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는데 네. 6기가를 얘기했다가 어제 그 퀄컴하고는 지금 10기가 얘기했나요? 브로드컴하고는 10기가를 예, 이야기했어요. 브로드컴 10기가였고. 10기가 정도면요. 어느 정도냐면 지금 상상을 초월하는데 이게 이제 만약에 실제적으로 다 반영됐다. 그럼 단순하게 계산하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매출은 2배가 돼야 됩니다. 지금보다. 예, 그게 다 반영되면 그 정도 양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물론 이제 가정입니다. 아직 발표를 한 거니까. 그게 일부 주식에 반영도 됐고 우리나라 사람도 있고 있는데 다시 질문의 초기로 들어오면 이전의 슈퍼 사이클이라고 하는 2018년도 사이클은 단순히 스몰 체인지라고 말씀드린 게 기기의 변화였어요. 예를 들어서 DDR3, DDR4로 가고 네. 그래서 거기에 맞도록 그리고 인텔이 여전히 CPU를 세 개를 전체 메이커를 하고 있는 이 시대에 뭔가 체인지가 되면 바꿔야 되는 요 시기 정도였다면 지금은 그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인터넷 시대가 바뀐 것처럼 빅테크 트렌드의 변화에 초입에 와 있다. 그러니까 일부 뭐 기업 수준의 그러니까 뭐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막 소비자 단에서 이게 같이 수요가 확 늘어나는 거군요. 같이 연동돼야 되는 시대가 온 거죠. 우리는 이제 실제로 느끼는 게 지금 아이폰이나 그 스마트폰을 사는 사람도 에이전트 AI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지고 지금 사야 되는 판이에요. 그렇죠. 네, 이제는 그게 그럴 때가 됐죠. 지금은 스마트폰이 되지만 네. 가전기기나 이런 곳이 다 들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IoT가 되면서 서로 연동이 돼야 그렇죠.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픈 AI가 브로드컴을 잡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 에이직으로 또 가야 되는 상황이 그렇죠. 되는 거고 하니까. 거기에다가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블록체인 시장에도 바뀌는 것들이 IT의 수급에 또 한몫을 합니다. 그거는 왜요?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런 블록체인을 가면 지금보다 업그레이드된 것들이 또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기들이 업그레이드가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도 메모리 수요가 그렇죠. 있는 거다. 네. 그러니까 뭐 지금의 상황은 이전의 슈퍼사이클보다 조금 더 큰 흐름이지 않을까. 그래서 모건 스탠리가 잡은 거는 피크치가 2027년 잡았으니까 길게 보면 2030년까지는 큰 슈퍼사이클이 끝나는 점 2030년 되지 않을까? 이렇게까지 보고 이 있습니다. 사이클이 뭐 거의 이렇게 간다 그러면 이제 2030년까지라도 앞으로 한 5, 6년 이상, 한 5년 이상 남았다는 얘기가 좀 되는 거고. 근데 지금 말씀대로라면 결국 AI의 궁극점인 지점은 우리가 마치 인터넷을 이제 스마트폰을 통해서 뭐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처럼 AI의 어떤 그런 기능들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쉽게 쓰고 지금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분야에서까지 이제 AI 기술이 이제 적용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러면 그런 데마다 계속해서 이게 수요가 늘어난다는 거에 대한 거는 결국은 이 메모리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수요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그렇죠.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단적인 예를 보면 지금 엔비디아가 내년에 6세대 HBM을 내놔요. 네. 이게 그 루빈이죠. 루빈을 네네. 내놓는데 여기에 HBM4가 8개가 들어갑니다. 네. 그죠? 그런데 지금 AMD가 내놓은 차세대 그 GPU인 MI450 450. 여기는 HBM4가 12개가 들어갑니다. 50%가 늘어나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수요가. 그 수요는 계속 있을 것이고, 그러면 지금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시너지를 내는 게 HBM4 8개, 12개가 들어가는 루빈과 MI450이 이제 탑재되기 시작하면 같이 되는 거잖아요. 데이터 속도가 더 빨라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하단에 있는 다른 기계들도 속도를 계속 맞춰줘야 되는 그러면 같이 이 따라가줘야죠. 사이클이 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뭐 엔비디아가 되건 AMD가 만들건 오픈AI가 새로 투자를 하건 굉장히 좋은 거죠. 이게 지금 그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하는 건 Q 얘기입니다. 양적인 네. 측면의 얘기가 됐던 거고. 사실 근데 지금 그 범용 그 D램들, 그 레거시 쪽은 쇼티지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많이 지금 오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지금 DDR4가 이전 그레이드 건데 네. 이게 1월 달에 1불 20 했어요. 네. 지금 얼마냐면요. 6불 30, 7불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5배 이상 올랐다는 5배 얘기죠. 올랐죠. 그럼 DDR5는 얼마큼 올랐느냐? DDR5가 지금 지난달 기준으로 16기가짜리가 7.6불 정도 하니까요. DDR4도 2불 정도 했으니까. 그것도 한 3배 이상 올랐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어제 실적 발표 12조를 낸 이유가 바로 그런 거죠. 네, 범용 쪽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4월 달 이후부터 분기당 10%씩 올랐어요. 그러니까 월별 매월 10%씩 올란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아직 발표를 하지 않았는데 10조 넘을 건 분명한 것 같고요. 그렇죠. 11조 이상 뭐 얘기하더라고요. 4분기는 제가 볼 더 좋습니다. 더 좋겠죠. 예, 왜냐하면 지금 재고량이 3주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요. 이 쇼티지니까 재고량을 새로 늘리려 그랬고 가격은 DDR4가 7불 넘을 거 분명하고 DDR5도 네. 8불을 넘기면 영업이익 곡선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그러겠죠.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Q도 Q지만 P까지 동반이 된 그런 그렇죠. 뭐 소위 말하는 이제 사이클이다 보니까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든 실적에 대한 부분은 3분기보다는 4분기보다는 내년 초가 더 좋을 수 있다. 이렇게 계속 볼 수가 있다는 얘기고. 이거는 이제 아마 우리 투자자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전략이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 좋은 얘기들이 막 사실 본물 터듯이 나오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소수 의견 형태이긴 합니다만 거품론에 대한 얘기도 꾸준히 또 나오고 있다는 나옵니다.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냥 너무 좋기만 한 데 따른 부담입니까? 아니면 뭔가 이 거품에 대해서 실체가 있다라고 좀 봐야 되는 겁니까? 거품론의 원인은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가 초기에 데이터 학습 단계에 있었을 때만 해도 상당한 거품론이 있었죠. 네. 예. 그 작년 8월에 주가 확 빠졌을 때가 사실 그거였잖아요. 다 기억하실 겁니다. 네. 그때 거품론의 원인은 뭐냐면 그렇게 투자했는데 돈은 언제 벌었습니까? 그렇죠. 이게 수익성 문제였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거품론을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 부분입니다. 이게 돈이 돼? 그렇게 5천조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맞아요. 투자하고 수익률이 나와? 이거란 말이에요. 이 부분의 솔루션이 저는 에이전트 AI가 해결할 거라고 보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학습 단계에서의 예. AI는 사실은 수익을 내는 사업 모델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에이전트 AI가 되는 순간 수익 모델은 굉장히 다변해집니다. 그러니까 네. 쓰는 사람들 훨씬 사람이 아니라 기업들이 훨씬 많아지는 거고. 그렇죠. 제가 언젠가 이런 얘기를 했죠. 대한민국 IT의 부흥은 어떻게 보면 김대중 정부 때 광통신을 예. 깔았기 때문이다. 말씀하셨죠. 같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AI 에이전트가 저변화되는 순간 네. 굉장히 다양한 각각 영역에서 사업 모델이 발생할 것이고 네. 그런 사업들이 수익화를 낼 것이고 그런 수익화가 내는 것에는 오히려 지금의 수요보다 더 많은 수요가 나오면서 그렇죠. 이게 같이 진행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2030년까지는 이 빅테크의 트렌드에서 다양한 수요들이 발생할 거라 보입니다. 예, 그 지금 메가 트렌드가 지금은 예를 뭐 메모리를 만드는 뭐 회사들, 그다음에 엔비디아나 이런 회사들 될 수 있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완전히 소비자 단으로 딱 들어가서 뭐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어떤 기기에서 AI 기술이 사용이 된다 보면 이제 어떤 무게 중심이 그쪽으로 또 옮겨갈 수도 있겠군요. 이를테면 지금도 이 시청자분들이 느끼시겠지만 구글 검색이나 네이버 검색에서 검색어를 치면 좀 뭐가 먼저 뜨죠? AI가 먼저 뜹니다. 예, 완전히 바뀌었죠. 예, 네이버가 좀 그렇더라고요. 네이버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이게 이제 내년 되면 어떻게 바뀌냐면요. 에이전트 AI가 활성화되면 이제 음성으로 할 것이고 내가 오늘 1시에 12시에 누구 약속이 있고 누구 있는데 어디로 가면 좋아 하면은 이게 지가 알아서 다 다운로드 주는데 이 모든 것들이 연동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관련된 IT의 모든 것이 같이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 그 수요가 이제 계속 늘어날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거에 이렇게 부응하는 여러 가지 또 서비스 비즈니스가 생기겠죠. 비즈니스들이 네. 생기겠군요. 굉장히 좀 뭐 디테일한. 네이버 카카오가 생길 때처럼 또 한 그렇죠. 번의 큰 변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사이클이 과거와는 좀 다를 수 있다라고 또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는 거고요. 이 얘기는 조금 시야를 좀 넓히는 얘기긴 한데요. 지금 이 글로벌 AI 뭐 반도체 AI 업계의 큰 어떤 내용 중에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엔비디아와 SK하이닉스 TSMC를 넣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기축으로 한 힘과 요즘에 오픈AI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오픈AI가 뭐 삼성전자, 뭐 브로드컴, 또 AMD 이렇게 하는 또 한 축이 서로 뭔가 힘겨루기를 할 것 같다라는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우리나라 반도체 업계가 이런 어떻게 보면 힘겨루기에서 과연 이제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이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진영 논리를 굳이 펴자면 이제 기존에는 엔비디아, TSMC, SK하이닉스 그렇죠. 진영이라고 동맹을 하죠. 예. 그리고 따지고 보면 엔비디아의 경쟁자는 AMD입니다. 엔비디아가 아니고 정확하게는 엔비디아의 경쟁자는 AMD죠. AMD죠. GPU를 만드는 곳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시장에서는 엔비디아의 경쟁자를 AMD를 보지 않고 오픈AI로 봅니다. 왜 그럴까요? 네, 그럴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픈AI는 소프트웨어 업체예요. 그렇죠. 엔비디아는 하드웨어를 만드는 업체고. 곳이고. 그런데 오픈AI가 샘 올트만이 이곳을 두드러서 하는 최근의 행동들을 보면 우선 AMD하고 전략 제휴를 맺었습니다. 맞아요. 주식을 수합을 하면서. 네. 그리고 최근에 브로드컴과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지난주에는 한국에 와서 이재용 회장과 최태원 회장을 만났습니다. 왜 이런 행보를 보일까? 샘 올트만이 생각하는 오픈AI는 이미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같이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독점적 GPU 시장에만 매몰되어서 현재의 AI 시장을 계속 지켜볼 수는 없다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AMD에서 굉장히 많은 양보를 한 거죠. 그렇죠. 네. 1센트짜리를 준 거니까요, 네. 주식을. 그래서 AMD하고 먼저 제휴를 해서 하드웨어를 확보하고 브로드컴과 확보를 해서 AI 네트워크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AI 에이전트 시대의 표준은 우리가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네. 자, 여기에 이제 반대는 구글이 있을 것이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어마어마한 큰 그림이 거기에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라는 게 들어가 있고 거기에는 오픈AI하고 소프트뱅크가 돈줄을 대고 있고 소프트뱅크 들어가 있고 이렇게 있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인터넷 시대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있었고 네. 그리고 스마트폰 시대에 애플이 애플이 있었다면 있었던 것처럼. 이제 AI 시대에는 오픈 AI가 그 역할을 할 생긴다는 것이다. 거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입장인데 그러니까요. 이렇게 가더라도 손해보지 않을 곳은 딱 세 곳이 있습니다. TSMC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HBM과 파운드리. 우선 TSMC는 AMD도 TSMC에 맡길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당연히. 우선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기존에 현재 파운드리 시장의 67% 7% 마켓이에요. 그렇죠. 60%포인트 차이 납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이재용 회장이 삼성전자가 마지막 기회를 잡았답니다. 우선 이 슈퍼사이클에 레거시 미디어, 레거시 메모리가 같이 시장이 터지면서 수익 곡선을 확보할 수 있고 그렇죠. 이 돈으로 자기들이 놓쳤던 파운드리를 AMD와 손잡고 한 번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것이고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구도에서의 가장 수혜는 삼성전자가 될 그러게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보여지네요. 네, SK하이닉스는 어쨌든 현재 그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쪽에 납품하고 있는 것에서 현재의 상승 곡선을 같이 타겠지만 네. 오히려 기회가 있다면 삼성전자가 마지막 기회를 한 번 더 잡은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해석됩니다.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가 그런 거를 해낼 수 있는 파운드리 능력을, 기술력을 이제 TSMC 해야 되는 거죠. 확보해야 된다는 거죠. 네. 가능할까요? 우선 AMD하고는 뭐 계약을 하나 한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뭐 테슬라라든지 또 계약도 하고 있으니까 시행착오를 통해서 이번이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게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만약에 삼성전자가 현재의 이 메모리 시장의 슈퍼사이클을 탄 데다가 파운드리에서 적자폭까지 메꿀 수 있다면 삼성전자는 또 한 번의 길을 그러면 이제 갈 수 있는. TSMC를 능가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마지막 기회일 수 파운드리까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게요. 참 뭐 이게 당장 뭐 이게 현실화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데 그런 포텐셜을 삼성전자가 갖고 있다라는 거는 사실은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박종훈 대표님과 함께 반도체 얘기를 좀 다양하게 좀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